대한민국에서 불륜의 성지 중 하나가 바로 골프장이라고 하는데요. 골프 모임에선 왜 많은 불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중년 정서 회복 상담을 25년 넘게 해온 김현숙 상담사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골프 치는 유부녀들을 걸러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골프라는 익숙한 취미 속에 숨어있는 이성 간의 감정 흐름, 그리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관계의 흔들림을 짚어보려 합니다. 운동이라는 명분 아래 벌어지는 미묘한 스킨십, 의심 없이 반복되는 2차 루트,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19홀의 진짜 의미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혹시 내 주변에도?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3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1. 골프 약속은 핑계, 외도에 최적화된 시간표.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는 시간, 아침 일찍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일정,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이해받는 취미로 포장된 활동. 바로 골프입니다. 서울에 사는 46세 최모 씨는 최근 애인과의 관계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골프 다녀올게라는 말이 시작되면 8시간 이상 연락이 두절되는 일이 반복됐죠. 초반엔 그저 바쁜가 보다 했지만 점차 패턴이 이상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골프장 위치, 소요 시간, 동행자 구성, 심지어 사용하는 클럽하우스의 휴게 공간까지 모든 것이 지나치게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골프는 외부의 간섭 없이 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취미입니다. 특히 이성 간의 약속일 경우 의심받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하루를 함께 보낼 수 있죠. 동반자끼리 차량을 함께 타고 이동하고 라운딩 중에는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으며 점심을 먹고 나면 술 한 잔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당연한 골프 문화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관계의 본질이 감춰지기 참 쉬운 환경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시간표가 너무나 정교하게 짜여 있다는 겁니다. 아침 7시 출발, 9시 티오프, 13시 종료, 14시 식사, 16시 카페 또는 2차 장소. 이 일정 속에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묻기도 애매하죠. 혹시 주변에서 골프를 이유로 일정을 자주 비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패턴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단순한 운동이 아닌 감춰진 감정이 흐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든 골프 약속이 의심스러운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일정표가 지나치게 정형화돼 있다면 한 번쯤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성 간의 관계는 신뢰가 기본입니다. 하지만 그 신뢰를 가장 교묘하게 비켜가는 도구가 때로는 일상처럼 보이는 취미이기도 하다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2. 캐디보다 더 과감한 손길을 남자에게 전하는 순간. 골프장에서는 거리보다 더 가까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묘한 접촉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2세 이모 씨는 한 번의 라운딩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간 여성 동료가 스윙 자세를 잡아준다며 다가왔는데 그 손길이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있었다는 겁니다. 팔꿈치를 쓸어내리듯 고치고 뒷모습에서 허리를 받쳐주는 그 순간 이 씨는 본능적으로 이건 가르침이 아닌 의도된 접촉임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골프라는 스포츠는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허용되는 드문 영역입니다. 특히 라운딩 중에는 상대의 자세를 교정한다는 명목 하에 손을 얹고 잡고 심지어 허리나 골반을 감싸는 상황도 종종 벌어지죠. 이런 행위는 캐디조차 조심스러워하는 영역인데 서로 익숙한 사이가 아닌 이상 쉽게 넘기기 어려운 신호입니다. 더군다나 운동 중이기 때문에 땀이 배인 옷차림, 서로의 호흡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 그리고 한적한 필드의 분위기까지 더해지면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금세 전혀 다른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순간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주 함께 라운딩을 다니며 자연스럽게 거리감을 좁히고 이윽고 손길이 스며드는 건 아주 흔한 패턴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꾸 당신의 스윙을 도와주겠다고 다가온다면 그 배려 속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한 번쯤 의심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운동을 함께하는 사이라는 이유로 접촉의 의미를 가볍게 넘깁니다. 하지만 감정은 손끝을 통해 전달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성 간이라면 그 손길 하나에도 명확한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골프장에서의 손길은 단순한 스윙 교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감정의 라인이 잘못 읽힌 채로 더 깊은 관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3. 클럽보다 남자의 몸을 더 다루고 싶어 하는 욕망. 골프장에서 사람들은 무언가를 배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배움의 대상이 클럽이 아니라 함께한 이성의 몸짓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49세 여성 A씨는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골프를 함께 즐겼습니다. 초반엔 순수한 관심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시선은 공의 방향보다는 그 남자의 팔 근육, 땀이 맺힌 목덜미, 스윙 후 정리하는 손의 움직임에 더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클럽을 쥔 그의 자세, 걸을 때의 리듬, 미소 지을 때의 눈과 주름. 그 모든 것이 자극이 되었고 결국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다루고 싶은 대상이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골프는 일정한 거리 유지와 예의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 틈에서 생겨나는 감정은 꽤나 본능적입니다. 자신의 스윙을 촬영해주거나 공을 주워주며 몸을 기울일 때 이성의 신체는 아주 자연스럽게 시야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운동 중이라는 맥락은 그런 시선을 정당화해버리죠. 무엇보다 골프는 반복적인 동작과 신체의 정렬이라는 특성상 상대의 자세를 계속해서 보게 만들고 그에 따라 관찰이 욕망으로 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장비를 만지는 손놀림과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이 섞이기 시작하면 그 관심은 기술 습득을 넘어서 육체적 상상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게 클럽보다 상대방의 팔을 더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 있나요? 공이 아닌 상대의 움직임에 더 시선이 끌렸던 경험은요? 이성 간의 골프는 때로 이런 묘한 긴장을 은근히 허용해버리는 공간이 됩니다. 욕망은 소리 내지 않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사소한 관심처럼 보이죠. 클럽을 쥐고 있지만 그 손끝에 닿고 싶은 건 전혀 다른 것일지도 모릅니다. 4. 남편 몰래 부킹 골프. 낯선 남자들과 짜인 만남.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는 부킹 골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이 말은 단순한 라운딩 예약을 넘어 은밀한 만남의 암호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부산에 사는 44세 박모 씨는 최근 친구의 권유로 부킹 골프에 참여했습니다. 걱정 말고 나가봐, 골프만 치면 되라는 말에 가볍게 응했지만 현장에 도착한 순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동반한 여성들은 지나치게 화장을 짙게 했고 소개받은 남성들과는 이미 친밀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죠. 라운딩 중에는 서로의 이름을 묻기보단 별명으로 부르고 홀을 옮길 때마다 조를 바꾸며 교차 플레이를 하더랍니다.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짜여진 느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부킹 골프는 외형상으로는 운동이지만 실제로는 낯선 남성과의 연결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 쪽에서 남편에게는 친구들과 골프 나간다고 말해두고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구성원과 만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이런 구조는 이성 간의 긴장감을 자연스럽게 키웁니다. 골프장의 개방적인 환경, 이동 중의 동승, 그리고 라운딩 후 이어지는 식사나 술자리까지 하루 종일 함께하면서 감정의 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만남이 반복되며 관계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서로의 골프 스타일을 핑계로 다시 약속을 잡고 이제는 목적이 운동이 아닌 만남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혹시 주변에 골프 모임 다녀올게라는 말을 자주 하는 이성이 있다면 그 안에 숨겨진 부킹의 의미를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는 반복된 패턴에서 무너집니다. 특히 그 패턴이 의도적으로 꾸며진 시간표 위에 있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5. 라운딩 후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술자리, 2차 루트. 골프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닙니다. 특히 이성 간의 모임일 경우 골프는 하루짜리 풀코스 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늘 같은 곳에서 마무리되곤 하죠. 바로 술자리입니다. 대구에서 사업을 하는 58세 남성 조모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라운딩이 끝나면 본게임은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가 말하는 본게임은 단순한 회식이 아닙니다. 오전 10시 티오프, 오후 2시 마무리, 그리고 3시 이후로 이어지는 한적한 식당, 단골 와인바,
또는 룸이 있는 가라오케까지. 이 모든 루트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자리가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순수한 친목도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히 골프 중 친해진 이성과의 술자리는 그간의 스킨십과 대화가 알코올과 섞이며 빠르게 관계로 전이되곤 하죠. 술은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낮부터 이어진 신체 활동 후의 피로감과 함께 술이 들어가면 사람은 더 쉽게 감정에 기댑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소에는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한 잔만 더 하자, 이따 집에 데려다 줄게. 이런 말은 결코 농담이 아니게 됩니다. 특히 상대가 익숙한 얼굴이고 이미 몇 번의 골프를 함께한 사이일수록 그 거리감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혹시 당신의 주변 누군가가 골프 후 술자리를 자주 한다면 그 자리에 누가 함께하는지, 어떤 분위기인지 한 번쯤 묻고 싶어질 겁니다. 골프는 하루 종일 함께하는 스포츠이기에 그 끝맺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지 운동이었는지 아니면 감정을 위한 하루였는지는 마지막 2차 루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 끝났으니 한 잔. 그 말 한마디 뒤에는 의외로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6. 19홀의 진짜 의미를 아는 그녀들의 이중생활. 골프장에는 18개의 홀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의 입에서는 종종 19홀까지 다 돌고 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 단순한 농담일까요? 경기도 일산에 사는 51세 여성 B씨는 골프 동호회에서 활동 중입니다. 그녀는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가끔 19홀은 분위기 좋았어라는 말을 던지곤 했죠. 그 말의 의미는 놀랍게도 골프 후 이어지는 은밀한 만남을 뜻했습니다. 공식적인 라운딩은 끝났지만 감정의 라운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셈이죠. 19홀이라는 표현은 골프장 밖에서 이어지는 또 다른 즐거움을 암시합니다. 식사, 술자리 혹은 그 이상의 만남까지. 특히 이성 간의 반복적인 골프 동행이 있는 경우 19홀은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든 약속된 흐름이 되곤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런 흐름이 마치 라이프 스타일처럼 굳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익숙한 사람들과 정해진 코스를 돌고 그 후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감정 교류가 이루어지는 살. 그리고 다음 날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중 생활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평소엔 가정적인 아내, 성실한 직장인, 혹은 조용한 이웃으로 보이지만 라운딩 일정이 잡히는 날만 되면 옷차림부터 표정, 말투까지 달라집니다. 그 모든 변화가 골프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죠. 물론 모든 골퍼가 이런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19홀이라는 단어에 웃음을 띠며 눈을 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성 간의 골프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때로는 비밀스러운 만남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꽤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죠. 당신은 혹시 19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게 농담으로만 들리지 않았다면 이미 그 단어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7. 비용 전액 부담하는 남자들 스폰서 구조의 시작. 골프는 결코 저렴한 취미가 아닙니다. 그린피, 캐디피, 카트비, 식사비, 교통비까지 포함하면 한 번의 라운딩에 수십만 원이 훌쩍 들죠. 그런데 이 모든 비용을 흔쾌히 부담하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단순한 배려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숨겨진 또 다른 기대가 있는 걸까요? 서울 강남에 사는 55세 남성 C씨는 매주 한 번씩 라운딩을 나섭니다. 그가 함께하는 여성은 40대 중반의 전직 항공사 승무원 출신으로 지금은 골프만 즐긴다며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죠. C씨는 늘 말합니다. 골프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비용은 당연히 내가 내야지. 하지만 그 말 뒤엔 늘 그녀와의 식사, 술자리, 그리고 종종 이어지는 호텔 예약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부 남성들은 골프 비용을 대가 없이 투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투자를 통해 여성의 관심, 시간, 더 나아가 감정적 또는 육체적 교류를 얻어내려는 무언의 기대가 깔려 있죠. 여성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고급 장비를 제공받고 비싼 골프장을 부담 없이 이용하며 좋은 사람들과의 교류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럽게 관계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남성과만 계속 함께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스폰서와 수혜자의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모든 흐름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친절, 이후엔 감사 인사,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루틴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혹시 주변에서 골프 약속이 잡힐 때마다 한 남성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 그 관계의 속도와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골프가 좋아서라는 말 뒤에 진짜 목적이 감춰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언제나 비용을 내는 쪽에서 조용히 시작되곤 합니다. 8. 남편 대신 매주 골프 치는 진짜 목적. 남편은 골프 안 쳐요. 저는 그냥 운동 삼아 다녀요. 이 말은 골프장 주차장에서 종종 들리는 말입니다. 겉보기엔 그저 취미 생활이지만 그 속엔 말하지 않는 진짜 이유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48세 주부 최 여사는 일주일에 2번씩 골프장에 갑니다. 처음엔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정기적인 외출이 됐죠. 남편은 회사 일로 바쁘고 자녀들도 성인이 되어 집을 비우기 일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는 외로움을 느꼈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골프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운동이었으면 굳이 매주 같은 남성과 짝을 맞출 필요는 없었겠죠.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특정 파트너와만 라운딩을 나가게 되었고 그와의 대화, 식사, 눈빛은 점점 더 사적인 영역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처럼 남편 대신이라는 말에는 그 자리에 누군가 다른 사람이 채워지고 있다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골프는 긴 시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감정이 교류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빈자리는 더 쉽게 다른 누군가에게 열리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관계가 의도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정말로 운동이었고 좋은 취미였을 뿐인데 외로움과 공감이 겹치며 관계가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매주 골프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남편은 안 친다고 말했다면 한 번쯤 그 말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감정은 빈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꼭 의도된 누군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복은 어느새 마음을 열고 새로운 관계를 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게 만들죠. 9. 공보다 몸을 더 굴리고 싶어하는 본능의 발현. 골프는 움직임의 스포츠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움직임이 공이 아닌 사람에게로 향하기도 합니다. 특히 반복되는 스윙과 긴장감 속에서 쌓이는 에너지가 다른 방향으로 분출될 때 그건 단순한 운동이 아닌 감정의 표출이 되곤 하죠. 인천에 사는 45세 여성 이모 씨는 골프를 시작한 지 3년 차입니다. 처음엔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골프장에 가면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묻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땀 흘리며 움직이고 누군가의 시선을 받으며 내 안에 있던 뭔가가 깨어나는 느낌이랄까요. 이처럼 골프는 운동이라는 명분 아래 감각적인 자극이 함께 이루어지는 활동입니다. 라운딩 중 발생하는 스킨십, 상대의 몸놀림을 관찰하게 되는 시선, 그리고 땀과 바람, 햇살이 어우러진 야외 환경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감정적 외로움을 느끼는 중년 여성들의 경우 이러한 자극은 잊고 지내던 본능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공보다 더 깊게 빠져드는 것은 상대의 몸짓, 대화 속 기류,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실감입니다. 이때 감정은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단순한 관심이 호감으로, 호감이 상상으로, 그리고 상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본능이 억제할 대상이라기보다 자신도 몰랐던 외로움의 표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지켜야 할 관계를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죠. 공을 굴리는 데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건 마음이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골프채를 드는 손보다 누군가를 향해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먼저일 수 있다는 걸 조심스럽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프라는 이름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성 간의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운동이라는 명분, 취미라는 틀 안에서 우리는 너무 많은 감정을 숨기고 동시에 쏟아내고 있죠. 하루 종일 함께하는 시간, 반복되는 동작 속에 스며드는 시선과 손길, 그리고 끝나지 않는 라운딩 후의 만남까지. 이 모든 순간은 단지 공을 굴리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굴리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의 살 속에서 생기는 정서적 공백과 외로움은 이런 관계를 더욱 쉽게 허용하게 만들죠. 문제는 그것이 단발로 끝나는 감정이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지고 익숙해지고 결국엔 생활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는 자신을 돌아보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누군가는 주변 사람들의 변화에 대해 떠올렸을 수도 있겠지요. 중요한 건 무엇이든 경계를 넘기 전에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건 정말 공을 치는 걸까? 아니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3 하나만 남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